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저는 오늘 페라리 도디치 칠린드리의 신차 발표 현장에 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프리뷰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시아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에 탑재한 페라리의 모델이 오랜만에 새 모델이 좀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스타일 자체는 GT 모델의 스타일을 좀 추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소개됐던 812 슈퍼패스트, 컴페티치오네와 같은 엔진이기도 하지만 그 엔진을 개량한 엔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CC 같은 경우에는 올 알루미늄으로 완전히 100% 알루미늄으로 새롭게 제작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무대에 취재진들이 정말 많은데요. 차량이 한 대뿐입니다. 찍는 사람 많다 보니까 굉장히 무대가 혼잡한데요. 일단 지금 보닛이 열려있는 형태이죠. 이렇게 크램치 타입인데 앞쪽에 이제 힌지가 있는 타입으로 보닛이 열려 있고요. 바로 안쪽에는 V12 엔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12 슈퍼패스트라든지 컴페티치오네에 탑재됐던 엔진을 이제 개량해서 탑재된 거고요. 사실 여러 슈퍼카 브랜드들에서 V12 엔진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하곤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흡기 V12 엔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스턴 마틴이나 람보르기니에서도 V12 엔진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제조사들이 이제 전동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전기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보이고 있지만, 슈퍼카 브랜드들은 오히려 이 과거의 5.1 유물처럼도 느껴졌던 이 V12 엔진을 계속 이어오면서,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브랜드의 차별화, 우리는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 또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배기량 엔진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새롭게 발전된 모습,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 자연흡기 엔진, V12 엔진을 이제 꼽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새로운 벤키쉬를 위한 V12 엔진을 지금 개발하는 중이고요. 람보르기니는 전기 모터가 더해진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V12 엔진을 통해서 슈퍼카 브랜드들이 이렇게 V12 엔진의 그 명맥을 계속 이어오고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엔진이 되겠죠. 하지만 알루미늄 셰시 역시 100% 이제 알루미늄 셰시로 차량을 만들고 있고요. 네 바퀴가 모두 조향되는 이 독립된 조향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오픈된 형태라 비율을 좀 보기 어려운데, 굉장히 멋진 페라리의 50년대, 60년대의 이 GT 모델들에서 영감을 받은 이 차량들의 차량 비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는 순간 365 데이토나 같은 모델들이 가장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전체적인 차량 비율뿐만 아니라 이 전면부에 이 검은색의 이 패널이 덧대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데이라이트, 차량의 측면으로 이어지는 이 데이라이트 부분이 그렇게 클래식한 이 전면부 디자인을 과거의 모델들, 페라리에서 봤던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량의 실내는요, 프로산계를 떠오르게 하는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조수석과 가운데 센터 콘솔 쪽,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운전석 조수석 계기판에 디스플레이, 3개의 디스플레이를 마련하고 있고요. 기어 조작부터 간결한 형태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인승 모델입니다. 프로상기 같은 경우는 SUV 스타일,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차량이기도 한데,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로마 역시 그러한 모델이었죠. 하지만 12 칠린더리는 이제 2인승 모델로 라인업 되고 있습니다. 지금 페라리의 라인업들을 보면은 조금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로마라든지 프로상기 같은 모델들이 있는 반면에, 또 SF90 같은 레이싱 머신급의 이렇게 차량들도 있죠. 하지만 지금 12 칠린드리 같은 경우는 그 사이쯤에 위치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편안함도 함께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야 좀 보닛이 닫혔는데, 보닛이 닫은 형태는 굉장히 좀 멋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 비율이 이제 앞쪽이 훨씬 더 넓은 이 비율을 가지고 있고, 2인승 시트다 보니까 요즘은 이러한 비율의 차량들 보기가 정말 힘들죠. 아무래도 좀 넓은 실내 공간을 중시하는 차량들, 스포티하면서도 그런 공간을 좀 중시하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2인승 모델, 그리고 이렇게 앞쪽이 긴 이러한 비율을 찾기 어려운데, 이제 멋진 비율의 역시나 페라리의 차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 쪽에 이렇게 돌출된 디자인 요소들도 굉장히 독특한 특징,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돌출부를 따라서 길게 이어지는 이 웨이스트 라인이 도어까지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뒤쪽 리어 쪽에 굉장히 볼륨감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 리어 스포일러가 열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 부분이 이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페라리 차량들은 뭐 카본이라든지 다른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완전 유리로 사용된 소재이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무게중심고가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하부 쪽으로 와보면 배기구는 네모 형태로 되어 있네요. 보통 뭐 SF90 같이 다른 고성능 모델들을 보면은 배기구가 이렇게 동그란 형태, 원형으로 이제 강조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네모 형태의 배기구를 갖춘 것도 12 칠린더리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딥셔도 강조되어 있고 모두 다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작동되는 브레이크가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브레이크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이 블랙 패널로 된 부분이라든지 데이라이트 부분, 페라리의 다른 클래식카의 모델들, 뭐 365 데이토나 같은 이러한 차량들을 보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뭐 파워트림 부분이라든지 뭐 CC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설명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즐기기에 정말 아름다운 차량이라는 생각이 드는 12 칠린더리였습니다. 뭐 가격은 뭐 시작은 뭐 한 7, 8억 정도 하겠죠. 거기다가 뭐 옵션들이 더해진다면 더 높은 가격이 되겠지만, 뭐 페라리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도의 가격이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의 스타일을 정말 좋아했는데 12 칠린더리 역시 멋진 스타일을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